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신금일주가 기토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이 이제 기토를 만나면은 부정적인 작용과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데, 기토는 뭐예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은 땅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땅도 되고 도로도 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기토를 만나면은 사주 구조가 안 좋을 때는 신금이 뭐예요? 땅에 도로가에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도로가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지저분해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먼지 묻은 더러워진 보석이 될 수 있어 갖고 지금 천하게 되고 또 유혹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가에 떨어진 보석이니까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아무한테나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는 유혹에 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긍정적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신금이 이제 아주 약하거나 혹은 신금이 너무 조열하다 이겁니다. 목화 기운이 강해갖고 이럴 때는 이제 기토가 이제 신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토가 이때는 이제 숫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칼이 무뎌지면은 뭡니까? 숫돌에 칼을 갈면 칼이 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칼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가 이럴 때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이제 신금에게 목적을 부여합니다. 어떤 목적을 부여하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여질 공부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는 현실 적응력이 좋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공부를 단기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지속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하는 일을 자꾸만 이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짧게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활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신미, 을미가 있습니다. 이 천간에 이렇게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절대로 이 일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신약하다 하더라도 천간의 비견겁재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천간에 뜬 신금이나 경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신금의 주변 환경은 요거고 요 신금의 주변 환경은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신금 내가 그 내 옆에 있는 신금보다 환경적인 조건이 다시 말하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글자의 조건이 좋으면은 내가 이 옆에 있는 신금 경쟁자를 이기는 거고 그거보다 나쁘면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는 절대로 뭐 우리가 신강신약으로 따져서 뭐 내가 약할 때 비견겁자가 있으면 내가 좋다 힘이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사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미월달의 신금인데 이 사주도 뭐예요?
토가 많죠. 토가. 토도 토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토도 조열한 토냐, 혹은 뭐예요? 습한 토냐,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한토냐, 차가운 토냐, 이런 거를 분별해서 봐야만이 사주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주의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사주에 토가 많죠. 근데 또 그 토도 조열한 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매금된 형상이죠. 이것도 매금된 것보다는 이렇게 기토가 이렇게 많아갖고 조열하면은 먼지가 우선 납니다. 먼지가 많이 난다 이거죠.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땅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친법을 볼 때도 이 신금이 나의 형제도 되지만 나의 지인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도 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이 신금 나는 남자 아닙니까? 남자인데 이 월간은 뭐예요? 연월은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 부모 자리의 남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형제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사회로 나오면은 나의 지인, 나와 관계하고 있는, 어울리는 그런 인간관계의 그 부류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먼지 묻은 신금이지만 나의 아버지도 먼지를 뒤집어 쓴 신금이 되는 거고, 나의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이 관계하는 어울리는 그런 지인도 결국은 뭐야? 먼지 묻은 사람. 먼지 묻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잘 지금 나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니까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이런 사람의 행위는 먼지 묻은 일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결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 도로, 다시 말하면 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도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개 이제 시골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민가, 못 사는 사람들 동네에서 사는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 이제 우리가 당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천역 그럽니다. 미천역. 그러니까 미토도 뭐예요? 역마를 띠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미토가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뭐예요? 어디 한 군데 머물지 못하고 자주 옮겨 다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부모는 이제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그 이제 사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토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를 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토가 병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병을 제거해야지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거하는 것이 목이냐 이제 금이냐 극하는 거나 설하는 걸로 병을 제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와야죠. 목국토에서 토를 제거해야지 이 사람이 그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목은 뭡니까? 목은 재죠. 재는 뭐예요? 육친상으로 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자기의 운명적인 그런 아픔을 혹은 결정을 아는지 몰라도 여자를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느냐 하면은 화려하고 섹시하고 글래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느냐? 또 그러고 이 사람은 사주로 봤을 때 어떤 여자하고 인연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 이게요. 사주가 물이 없으니까는 물이 없이 자란 을목이다 이겁니다. 물이 없이 자란 을목. 그러니까 물이 없이 자란 물 한 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란 을목인 조열한 땅에서 자란 을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하면은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선인장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인장은 뭐예요? 환경 조건이 열악하니까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자기의 영역을 갖춰 나가서 자손을 생산하고 열매를 갖다가 맺으려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꽃을 피려면은 이 꽃을 피는 이유는 이제 벌나비를 끌어들여 갖고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빨리 벌나비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이렇게 피워야 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 화려하고 섹시하며 글래머스러운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의 성적은 어떨까요? 그거 다 나옵니다, 사주에서.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핀 선인장 같은 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인장은 뭐예요? 가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뾰족뾰족하게. 그러니까 그 여성은 까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깡다기가 보통 센 여자가 아니죠. 살아남으려니까는. 생활력은 강한데 성격은 굉장히 까칠하고 가시가 꽂혀 돋아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상당히 화려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또 본인도 그런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하여튼 이 사주는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들어와야 되거나, 첫째적으로. 둘째는 목이 와서 소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운세를 볼 때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별 볼 일이 없죠. 화토로 쭉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덕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도 중퇴했어요. 그래갖고 서당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환경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돈을 벌어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인묘운이 다양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여기 인묘운이, 목운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운에 와야만이 자기 형제 형편이 나아질 수가 있는 팔자입니다. 너무 좀 사주가 좀 열악하게 태어난 것이 참 단점이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